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주말에 테슬라가 가격을 막 지금 조정 중이라서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가격이라든지 업데이트된 정보는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드는 아마 이제 퍼블리시된 그 기준일 거고요. 추후 어떻게 또 바뀔지 워낙 변화무쌍하게 이번 주말에 너무 많은 걸 바꿔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이고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혜탐험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드신 전자책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만드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됐다니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요청은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는 일상 제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 책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죠. 테슬라가 모델 Y XX를 2,000불을 깎았습니다. 그렇죠. 가슴이 좀 쓰리지만 그래도 이런 고물가 시대에 차량 가격은 역행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거 헷갈리죠. 패러디 계정도 있고 이 이미지가 똑같아서 블락을 시켰지만 그렇지만 이제 뉴스도 교차 검증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X에 가보면 아마 모델 2에 대한 대답이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00달러짜리 차에 대한 그게 좀 미뤄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모델 Y가 3만 불이 안 됩니다. 2,000달러를 깎아서. 근데 이거는 잘 이제 파인 프린트를 보면 Federal Tax Credit plus Estimated Gas Saving이 들어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또 댓글에 보면은 우버 드라이버들한테 가스 프라이스가 지금 워낙 비싸니까요. 특히 캘리는요. 이 북쪽에 있는 이쪽은 6불은 그냥 심심치 않게 보니까 고급 휘발유를 쓰시게 되면 6불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버 드라이버 분들이 고급 휘발유를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고려하면 전기가 그래도 좀 더 싸니까요. 여긴 전기도 비싸죠. 3만 불이 안 됩니다. 근데 가스 세이빙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스테이트 텍스 크레딧이나 스테이트 리베이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주가 또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주가 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닌데 상당수 많은 주들이 또 물론 다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걸려 있긴 한데 그리고 또 페더럴 텍스 크레딧도 지금 미리 깎아줘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긴 한데 나중에 텍스 파일링 할 때 자기가 낼 세금을 깎아서 사는 거라서 그것만큼 세금을 못 내면 결국 다 토해내야 되긴 하죠. 또 여러 미국도 공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그렇죠. 이걸 다 타먹기가 살짝 아마 평균보다 조금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보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광고하는 게 제 포인트는 과대 광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스테이트 리베이트나 스테이트 크레딧은 없으니까요. 되게 많이 주는 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거보다 쌀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그런 한 가지 변수를 또 얘기하지 않고 그냥 Estimate Gas Saving과 Federal Tax Credit만 했을 때 모델 Y가 드디어 3만 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스타팅 프라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25,000불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일론 머스크의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터가 틀렸다라기보단 기존의 차량 가격을 이렇게 아마 그때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요. 날짜로. 모델 S 이제 플레드는 9만 불이 안 되고요. 87,990불. 롱레인지가 72,990불이군요. 제가 모델 3랑 모델 Y는 거의 모델 3는 심지어 돈을 벌었고 모델 Y도 별로 이렇게 감가가 안 된 상태로 팔게 됐었는데 S랑 X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버는 거는 차를 통해서 원래 차라는 게 감가상각이 큰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고물가의 차량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가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델 X도 깎았습니다. 77,99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드는 92,900불이죠. 굉장히 높았을 때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위로의 말씀을. 이게 완전 차량 가격이 주식이군요. 그것만 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도 FSD도 깎았습니다. 12,000불에서 8,000불. 이젠 제가 산 가격에 거의 근접했군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EAP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레딧이나 이런 데는 EAP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냐. 제가 지금 확인하는 매뉴얼 상에는 아직, 이게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또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막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어서요. EAP를 그냥 없애버렸고요. EAP가 기본은 아닙니다. 오토파일럿에 보면은, 오토 스티어,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만 있지, EAP에 해당했던 기능들은 모두 FSD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FSD는 그걸 포함하고 있었죠. 그게 옮겨간 게 아니라, EAP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근데 또 모르죠. 차가 안 팔리면은 이제 EAP를 기본으로 해줄지. 근데 이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깎아주나. 그러니까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은 이제 신이죠. 그런 게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딜러들이 우리는 지금 테슬라가 너무 투명하게 이걸 까줘서 지금 막 이렇게 가격이 변동되는 거를 소비자가 직접 보는 거지, 사실 이거보다 더한 게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과 딜러들한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딜러가 소비자한테 차를 파는 거죠. 일정 가격으로. 그 중간에 이제 완충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퍼럴 프로그램도 요번 달로 종료됩니다. 근데요, 또 너무 아쉬워하실 것까지는 없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인 거는, 그렇죠. 이게 기존에 있는 베니핏이나 이런 걸 언제까지 이제 크레딧을 받으면 그걸 언제까지 이제 물론 익스퍼레이션 데이트이 있긴 한데 그걸 언제까지 이걸 유지해 줄지 또 자세히 모니터링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제 리퍼럴 크레딧을 써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이 리퍼럴 크레딧은 요번 달까지만. 근데 아마 또 차가 안 팔리면요, 이게 두 번째 리퍼럴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그거 그냥 싹 다 그냥 종료시켜서 몇몇 인플루언서들은 좀 영향이 있었죠. 뭐 프리 슈퍼차저가 그냥 홀라당 날아갔으니까. 이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차가 안 팔리거나 그렇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다시 다른 식으로 부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레딧이나 이런 데 분위기 보면 그럴 거라고 다들 추측은 하더라고요. 근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게 막 변화무쌍하게 테슬라가 바뀌는 게, 이제 테슬라가 요걸 그래서 이걸 다 그대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내연기관은 딜러들하고 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완충해 줬던 거지, 테슬라가 이걸 다 투명하게 까서. 그래서 저도 여전히 좀 더 테슬라의 방식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소비자들은 한데 이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있죠. 왜냐면 고급차라면 이게 가격대가 싼 것부터 시작하지만, 고급차들은 여전히 지금 환율이 원화로 환산하면 고환율이라서 1억이 넘는데 막 가격이 변동되니까. 뭐 사실 근데 BMW나 벤츠도 미국은 뭐 연말에 보면은 엄청나게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밀리에 자꾸 좀 더 이렇게 좀 잘 안 알려지게 딜러 바이 딜러로 하니까 타격이 덜한데, 테슬라는 이걸 다 보여주죠. 근데 정말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서브스크립션이 $100죠. 그럼 1년에 $1200인데 거의 6년 반 정도, 6년을 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컨버전 레이시오인가요? 테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2,000 때는 이건 무조건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되는데, 이걸 8,000불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 정도 컨버전 레이쇼를 생각한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FSD 리뷰, 자율주행 소식 좀 얘기하고 넘어가기 전에, 이 테슬라 모델 Y의 현재 가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면요. 미국에서 Vehicle Average Transaction Price, 그러니까 한 대당 평균 가격이 확실히 고물가네요. 47,000달러입니다. 세긴 세네요. 이게 미국의 Average Vehicle Transaction Price인데다가 지금 모델 Y급의 미국 시장 최강자는 토요타 RAV4입니다.
얘가 28,0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깡통이고요. 얘도 할인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인기가 너무 절정이라서 SUV 전성시대라고 제가 지겹게 얘기를 했고, 좀 높은 추임으로 가게 되면은 3만 불을 넘게 지불하거나,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더 가격이 올라가고, 주행 보조를 하나 달 때마다 몇천 불씩은 또 추가를 해야죠. 모델 Y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차량 가격을 깎았으니까 또 주식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테슬라가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긴 하는데, 다른 주에서는 어떨지도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토요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딜러들의 그런 옵션질, 그게 생각이 또 나서,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저랑 이 모델 X 빨간색을 사는데, 텍스 크레딧도 안 되고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왜냐면 제가 살 때는 색깔 칠하는 걸 공짜로 해줬는데, 지금 가보니까 2,500불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델 S 같은 경우도 요크에다 1,000불 정도 추가금이 있죠. 이게 좀 내연기관스러워지는데, 개인의 그런 텍스 크레딧 자격 요건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왜냐면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옵션 몇 개 더 추가해서 8만 불이 넘어가 버리면 텍스 크레딧이 안 됩니다. 잘 그거를 확인하고 비교하시고 그런 조건들을 꼭 확인하시고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제 가스 프라이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 평균치입니다. 근데 서던 캘리포니아는 좀 더, 그러니까 남쪽 LA 쪽은 좀 더 싸거든요. 싼데 거기도 이제 막 오르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여러 메이저 언론사에서 전기차가 생각외로 기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공짜 충전이라든지 요소요소에 그런 게 쏠쏠했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긴 더 심하죠, 그런 게.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GM이나 포드는 이제 가스 파워 트럭으로 간다는데,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 가스 프라이스가 이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뭐 워낙 비싼 축이긴 한데, 여기 가격이 한국이랑 그게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전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싼 차를 그래도 여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그렇게 새는 돈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리 고물가라지만 가스 파워 트럭이 얼마나 팔릴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FSD 리뷰로 넘어가기 전에 웨이모라고 여전히 뭐 완벽한 게 아닙니다. 좀 잠잠하다가 또 그 101 하이웨이 유명하죠. 여기 6대가 지금 램프를 차지하고 막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셀프 드라이빙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런 걸 보면 되게 앞서 있는 웨이모도 저런데, 저런 걸 보면은 테슬라가 현재 하는 수준이 저는 그리 나빠 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FSD 베타 12.3.4죠. 요게 좀 떠오르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도 요거는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리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FSD 베타 12.3.4를 또 이렇게 리뷰하려는 이유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디서 실수하면은 그걸 뭐 계속 실수하는 데가 이제 있겠죠. 이제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은 말도 안 되게 막 사람도 힘든 데 같은데 막 그냥 밀어 넣어버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찍냐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사람도 자주 실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실수를 지난번에 그 길을 제가 잘 가지는 않는데 실수를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24시간 카메라를 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좀 안 좋은 면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 번 더 그 길을 가게끔 만들고 거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하더라고요. 똑같은 데를 가는데. 제가 이미 몸소 느낍니다. 이게 AI라는 게,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포인트를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실수했다 그래서 똑같은 데 또 밀어넣으면 실수하냐? 이게 애매한 거죠. 간만에 요 동네에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서 이 좌회전도 약간 사람들이 뭐 타이트하게 돈다든지
그게 이상하다 턴하는 게 말을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막 그냥 지나가는데 보도블록들이 살짝살짝 있는데 한 번도 긁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스칠 듯 말 듯해서 아니면 제가 얘를 너무 믿는지. 그리고 이제 요 신호등 다음에 이제 제가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 제가 원래 속도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길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우회전 선에 서면 안 돼요. 제가 섰다가 욕을 제가 운전할 때도 바가지로 먹었었고 FSD도 거기 갔다가 V10 때는 V11 때는 글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V12에서 갑자기 이번에 가서 아 이건 녹화를 해야겠다. 아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스윙한다는 게 갈라다가 마는 거 살짝 자, 오른쪽에 지금 차들, 예, 지금 저 하얀 차 같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다 지금 그렇게 가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모델 Y가 쓸 건데, 얘가 FS를 켜서 그런가요? 지금 모델 3죠. 이제 Y가 좀 쓸 텐데, 여기서 직진해서 저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는 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거의 붙어 있으니까요, 이 두 선이. 근데 옆에 오신 분은 그냥 여기도 FSD를 키신 건가요? 아니면 전 버전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이제 차가 한 대 있는데 올 건데 그분은 그냥 직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녹화하게 됐고요. 아, 지금 와서 서 있네요. 이렇게 가면 안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저렇게 실수하는, 그러니까 법대로 가지 않은 차도 고려해서 그걸 보내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은 놀라운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도 실수를 하고, 전 버전도 실수하고, 이번 버전에서도 사실은, 그땐 교통량이 더 적었습니다. 안타기 이번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이제 유튜브에 환장해서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데 또 가는데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았나 싶었는데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멀지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자전거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해서 제가 평소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좀 있으면 지겹게 보시겠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돼서 하도 보도블록 긁는다 맞는다는데 제가 이 지나다니는 길이 얼마나 그게 살짝살짝 비켜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속도로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보시면 내려서 보면은 그 블럭에 검은색이 엄청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긁는 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으로 그냥 자기들이 운전해도 밤에 오다 보면 직선인 줄 알고 직선으로 쭉 가다가 여기 이제 주택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로 도로를 이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다 보면은 이걸 긁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는 도대체 한 1000번쯤 다닌 건가요? 이제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데 어떤 버전도 긁질 않더라고요. 근데 오토파일럿은 불안합니다. 예전에 한번 오토파일럿만으로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불안해서 제가 개입했던데, 그때는 버전이 낮았으니까요. FSD 쓰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이제 주차하는 거, 들어가는 거 이미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집에서나 혹은 뭐 어떤 지점에서든 차를 도로로 끄집어내는데 뭐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GPS가 좀 셋을 다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근데 최신 버전들은 모델 X 지금 제가 쓴 하드웨어 4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잡아서 그리고 마지막 주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차 스트럭처도 가보라 그래서 가보면 근데 자동으로 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제를 어느 시점 가서 브레이크 딱 한 번 밟고 스크롤을 움직여서 자리 지정하고 누르니까 주차까지 그러니까 딱 한 번 주차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주차를 한 게 아니라
오토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 한 번 밟은 거 말고는 개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하고 쓰고 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